안녕하십니까? 차교수를 경영지도자입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성숙한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세계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또 급변하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반응하는 것이 예민하고 무엇이 좋다 그러면은 또 우르르 가고 또 무슨 이 종교인들은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걸 부추겨서 이 큰 어떤 그 말하면은 행사나 하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지방에서까지 다 올라와서 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걸리는 이런 우를 낳고 있고 하는 이런 게 보면은 우리 참으로 그 성숙한 우리 모습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자질과 지금까지 산업화사회에서 이루어낸 어떤 그런 큰 성과에 그렇게 비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지도자로부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매우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다. 이건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시대에 말하면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성숙한 우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은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내년도 연말까지 간다. 가고도 또한 이게 그걸 완전히 사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좀 형식이라든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외양에 치우치고 그런 어떤 말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어떤 그 편향성에 너무 거기에 이 말하면 올인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양심과 또 상식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준법 정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사회 전체가 코로나로 해서 그 사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확진을 시키는 이런 사례들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잘난 척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자기의 지혜를 나누고 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그런 겸손과 지혜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나라 전체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말하면은 흔히 보면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겠다. 이건 성숙한 어떤 모습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자존감이 강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실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막 대놓고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마구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라든지 거기 참여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억지를 부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자존감이 있다면은 내가 온유함으로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독거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렇답니다. 10명 중에 보면은 꼭 한 명 정도는 자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허물 잡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하면은 2명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한 7명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한테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정도 뭐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다 하더라도 화를 막 내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참으로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 그 나한테 화를 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오히려 매너가 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내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어떤 기회로 삼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구나 고쳐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맞대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매일 나오는 그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갑론을박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보면 뭐 KBS나 이런 뉴스를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구독자만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도 아마 법에 처벌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특함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헤아려서 말하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의 행복을 말하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일이 다 맞장구 치고 대응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에서나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 하지 말고, 말하면 여유 있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 당하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는가. 이게 왜냐면은 이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한다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다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매우 성장돼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나 혼자만 당한다. 이게 어려움이 왜 이러냐. 이렇게 자꾸 한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건데 그래서 말하면은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한테 오는 게 가장 크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래 흔히 말하면 스케일을 갖다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짜잘한 여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은 전부 이게 뭡니까? 이게 소음들이 다 나를 요구를 하는 같이 들리는데 그런 소음들은 다 지나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다 더 큰 일에 좀 더 중점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케일을 키울 것 같으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산 위에서 보는 거하고 산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산 위에서 보면은 그 잔잔한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전부 바람처럼 흘러가게 만들고 물처럼 내려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속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흘러보낼 것은 흘러보내고 제대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잘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면 늘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낮은 차원에서 계속 어떤 헤매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남은 저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나쁜 소리들도 이건 10명 중에 한 명 정도야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고는 다 좋아하는 법이 어딨냐 이거지. 우리 흔히 말하면 석가모니도 예수도 그 당시에는 완전 이단자로 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완전 배척당하고 죽음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욕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은 오히려 굉장히 세상이 너그럽게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쫀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은 나를 공격했는데 공격한 사람은 어쩌합니까? 왜?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떤 다가오는 게 누구나 다가오는 게 뭐겠습니까? 고독감이죠, 고독감. 이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보면은 또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충분히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을 갖다가 해결해서 극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은 좀 어떻게 보면 명상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취미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더 난다면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꼭 뭐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면 재능 기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저도 이제 보면은 서울시민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거기도 보면 오프라인 참석하는 사람이 한 10분의 1,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나머지인데 한번 그저 참석을 해보니까 아주 이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는 어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는 또 폐기물 처리. 지금 현재 보면은 말하면은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말하면은 나가서 식사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로 배달을 시킨단 말이죠. 배달해서 오는 것 보면 포장이 너무 과대 포장이 돼서 이게 폐기물이 많이 쌓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모이면서 토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봉사활동, 이런 모임에 나가서 건전한 어떤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또 나이가 들어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독감,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약한 부분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그냥 놀고 있는데 그냥 놀고 매일 논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 인간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은 질이 낮은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보다 더 사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저는 이제 뭐 자랑이 아니라 장기 기증 서약을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사회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자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서서히 하면은 다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급박하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만 이런 게 있는 거냐, 왜 또 질병이 생기더라도 나한테만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 질병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질병도 친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지 말고 주로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이 말하면 청하지 않으면은 충고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떻게 되냐? 남이 청했을 때 제대로 좋은 충고라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스스로가 독서를 통해서 또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은 그게 교육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평상시에 좀 보아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한다고 어르신이 이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 제대로 답변을 하고 청하는 대로 잘 응해주면은 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건데, 자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남이 청하지도 않은데 자꾸 충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나이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배웠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 배움의 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같으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말하면 인터넷 검색하고 SNS하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석학들의 그런 강의도 듣고 이런 토론도 하고 이런 젊은이들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책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어떤 그 강의나 혹은 말하면은 그 강연 같은 것도 듣지 않고 주로 뭐 이 재미 위주로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젊은이들이 벌써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이가 그 대여섯 살만 되면 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응?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얘들은 지식의 양이라든지 질이 급속도로 지금 그 우리보다 양이 많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거 그 절대로 우리가 아들에게 충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한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나 이 모임에 나갈 때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나갔을 때는 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세상을 잘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그 모임의 어떤 일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늙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순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면 내가 온 것 그런 온 것에 대한 어떤 소명감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베풀고 가는 그런 생활이 된다 할까 우리가 매우 마지막에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어떤 인생 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생활을 일상을 즐겁게 일상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